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YY 델타 결선의 안정권선, 3차 권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YY 결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YY 결선을 잘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YY 결선을 쓰고 싶을 때 어떤 결선의 변압기를 쓰느냐? 그렇다면 YY 델타 결선을 갖다가 이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YY 결선, 이게 나는 굳이 YY를 써야겠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YY를 써야 되는 이유는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접지할 수 있는 변압기니까 얘를 갖다 쓰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들은 이제 송전 전압, 즉 초과 뭐 우리나라 같은 거 154, 뭐 345, 765 뭐 이런 전압이죠. 이런 전압은 매우 높은 전압이죠. 그러면 전력기기들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절연 레벨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다른 전력기기 중보다도 가장 이제 절연비에 민감한 기기는 이제 변압기. 이제 그죠? 왜냐면 변압기는 그렇게 절연을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 코일 절연 잘하기가 쉽지 않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근데 높은 절연을 해야 된단 말이야. 뭐 154, 345, 765 그런 전압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절연 레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절연비를 낮추려면은 이상 전압이 낮은, 이게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절연 레벨이 낮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어떤 변압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Y 결선에 이제 중성점을 접지한 변압기를 선택하는 게 이제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유틸리티들은 그 절연비를 낮추기 위해서 YY 변압기를 갖다 씁니다. 근데 YY 결선의 변압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호계정기도, 지락났는데 보호계정기도 영상 임피던스가 너무 높아져서 동작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중성점이 심하게 움직인다든지, 뭐 움직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심하게 뭐냐면 각상 전압들이 불평형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불평형으로 나타나고 왜곡도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권선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집어넣은 게 이제 3차 권선으로 해서 델타 결선을 넣습니다. 그래서 1차 권선, 이제 2차 권선, 여기가 이제 3차 권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권선을 넣어서 이제 이런 문제, 아까 델타만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그래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 해서 안정권선 이렇게 부른다. 안정권선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차 권선이라고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는 것들은 그 안정권선의 역할도 하면서 이제 변전소나 그런데 이제 델타 결선의 변압기가 있으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 전원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변전소에 있는 무효전력 보상 설비든 뭐 조상 설비나 그런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왜냐하면 이쪽이 전압이 낮으니까 안전하게 물을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이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오늘 핵심 주제다 생각합니다. 얘를 갖다 왜 이제 안정권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자,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YY 변압기는 잘 안 쓴다겠죠. 근데 이런 변압기는 많이 써요. Y 델타 변압기는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델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쪽이 발전기 측이고 이제 2차 측이 이제 부하 측이라고 이렇게 보면, 2차 측이 지금 뭐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무부하 상태라고 봐요. 예, 무부하 상태이고 지난주에 문제가 됐던 상황은 이 중성점에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다 했죠. 예, 문제가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개방을 시켜놓고 델타 결선을 놓고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그런 문제가 어떻게 바뀔까, 예, 이걸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이쪽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점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1회로, 2회로, 3회로 밖에 없죠. 제4회로가 없기 때문에 영상분 전류는 흐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못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 시간의 결론처럼 1차 측의 영상분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그죠? 지금 상황이면 똑같죠? 그러면 여자 전류는 당연히 정연파가 됩니다. 얘가 못 흐르니까 이 성분만 있으니까 이런 기본파 성분이죠. 예, 정상분이고 기본파 성분이죠. 그래서 요것들은 다 정연파죠. 요것만 있으면 정연파겠죠.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자속이 왜곡이 되는 거죠. 자속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자속이 왜곡이 되는 거죠. 자속이, 즉 기본파 자속에다가 이 영상분 자속이 포함되는 거죠. 기본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기다 phi 1까지 보면 돼. 이게 원래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포함되는, 즉 자속이 왜곡되는, 즉 영상분 자속이 여기서 이제 철심에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Y결선이었으면, Y결선 문부하면은 뭐 이걸 갖다 이 영상분 자속을 없애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걸 갖다 대응할 수 있는 성분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델타 결선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이 델타 결선에서는, 자, 여기에는 유기기전력, 여기는 유기기전력이 있으니까 EA, EB, EC, 여기에는 유기기전력, 여기를 갖다가 뭐 VA라고 해볼까요? VA라고 하고, 여기를 VB라고 하고, 여기를 VC라고 합시다. 네, 여기 대응하고, 이게 여기에 대응하고, 여기에 1대1로 대응하는 놈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A상 전압, 여기는 델타, 여기 이렇게 A상이라고 할게요. 원래는 저인차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표현할게요. 이 A상, 여기에 넘어온 놈이 여기에 이제, 요 놈은 항상 이제 동상이라고 했던, 뭐, 그거겠죠. 대상이 되는 녀석이겠죠. 여기에는, 요 자속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여기 똑같이, 여기나 똑같이 뭐냐면 유기돼서, 요 자속에 의해서 유기돼서, 요게 나타날 겁니다. 영상분, 그죠? 영상분의 전압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나타나고, B상에도 나타나고, C상에도 나타나고 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영상분 지금 자속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셋을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회로를, 이렇게 델타에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델타의 회로를 이렇게 한번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전압계로 한번 여기 전압을 측정해 본다고 해봐요. 여기에 있는 전압과 여기에 있는 전압, 여기에 있는 전압 세 개의 전압을 갖다 이제 합성 전압을 다 측정해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는 아까 말했더니 VA1에다 플러스 V0가 이 영상분 전압이 지금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VB1에다가 V0가 포함됐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VC1에다가 V0가 포함되고, 왜냐하면 영상분 자속에 의해서 여기서 이 영상분 전압이 당연히 유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다 왜곡된 전압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왜곡된 전압이야. 이것만 별도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요 전압을 갖다가 다 이제 여기 델타 내에 루프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본 거죠. 이게 세 개가 다 합쳐지죠. 합쳐놓고 보니까 얘들은 어때요? 여기도 기본파 성분들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다 크기는 같고 위상이 120도 차이가 나니까 0이 되죠. 여기서는 당연히 0으로 측정되겠죠. 여기 기본파에. 그러나 여기 성분 V0는 어떻게 돼요? 3V0로 되겠죠. 왜냐? 위상도 같고 크기도 같으니까 3배의 V0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델타 권선 내는 3V0라고 하는 영상 전압이 걸리게 된다. 영상 전압이 루프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0V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전압이 있다는 이야기는 영상분 전류를 여기가 흘릴 수 있는 기전력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기전력에 의해서 어떤 전류를 여기다가 흘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I0라는 전류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델타 권선 내에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3고조파 전류를 순환시킬 수 있고, 또는 순환이 되고, 또는 순환할 수 있는 회로이고, 영상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서 영상분 전압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영상분 전류를 흘릴 수 있습니다. 영상분 전류를 순환할 수 있습니다. 기본파 전류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기전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만 영상분 전압은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분 전류는 여기서 흘러갑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결국에는 이 3고조파 전류가 여기서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변압기 델타 권선 내에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얘도 흐르자마자 뭘 만든다는 거? 3고조파 자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겠죠. 근데 같이 나타나는데, 변압기 내에서 같이 나타나면 철심에서는 어떻게 두 개를 지우는 구조로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우는 구조로. 여기서도 다 알고 보면 다 렌즈가 작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우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워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얘를 또 지우는 입장이 되겠죠. 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당연히 정연파가 되겠죠. 전압이 다 정연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걸 다시 한번 메커니즘 봅니다. 이 전류가 이 자석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이 자석이 등장하자마자 여자 전류는 정연파 전류가 돼버려 가지고 자석이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자석 안에서 상고조파 자석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럼 이 자석에 의해서 당연히 얘네들한테 유기기전력에 뭐가 나타나? 이건 유기기전력에, 얘에 나타나는 유기기전력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파이하고 T분의 D파이하고
유기기전력과의 위상관계는 항상 어떻게 된다. 항상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편하다고 했죠. 여기다 마이너스까지 붙여야죠. 본질적인 위상이라고 했죠. DT분의 D5가 있으면 항상 이게 90도 앞선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뒤집어지죠. 그래서 전압이 얘보단 90도 뒤져인 게. 자석이 90도 앞에 있다는 얘기야. 항상. 그리고 그래서 자석을 먼저 그려놨잖아요. 요 유기 기전력을 만들어주는 이 자석, 예, 영상 전압을 영상 전압은 이제 유기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 전압을 만들어준 자석이죠. 그래서 얘가 앞에 있으니까 얘는 여기 있다고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V0에 의해서 이 여자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 여자 전류는 당연히 여기는 R은 있지만 이제 거의 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겠죠. 거의 대부분 이 전류는 지금 내부에서 순환하는 전류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거의 90도에 가까울 거예요. 거의 90도에 가까운 게 완벽하게 90도는 아니겠죠. 거의 90도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렇게 늦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 전류가 만든 자석은 얘랑 또 동상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우는 구조. 서로 뭐냐면 서로 나타나자마자 서로 지우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뭐냐, 그냥 렌즈에 의해서 만든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변압기 원리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얘가 흐르면서 얘를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얘를 갖다가 상쇄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했지만, 그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말했지만, 이게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전력에는, 이 기전력들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영상 분전압이 나타나긴 하겠죠.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겠죠. 아니면 완벽하게 캔슬레이션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더라도 무시할 만큼 작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메커니즘 다시 한번 보면 여자 전류가 정연파 된다. 여자 전류 이게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연파가 된다. 그러면 이 철심에는 3고조파 자석이 철심에는 이 3고조파 자석이 등장하게 된다. 지금 순서를 지금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 그렇다 보면 얘에 의해서 당연히 델타 근선에서는 각당의 이제 V0가 6이 되겠죠. V0가 6이가 되겠죠. 이런 V0가 6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델타 군선 내에서는 3개가 더해져 버리니까 3V죠. 이거는 뭐 없어지겠지요. 다 더해버리면. 델타 군선 내에서는 루프 전압은 0이 되겠지만 얘는 영상 전압은 그대로 다 더해져서 나타나죠. 그래서 영상 전압이 나타나니까, 영상 3고조파 전류가 흐르겠죠. 군선 내에서 3고조파 전류가 흐를 거고, 영상 전류가 흐를 것이고, 얘는 바로 뭘 만들어내요? 3고조파 자석을 만들어내죠. 자기가 3고조파 전류니까 그 자석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 자석은 누굴 상쇄하는 거예요? 얘를 상쇄하는 자석이라는 얘기예요. 얘를 상쇄하는. 뭐 같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자석이 결국 아까 말한 기본파 자석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기본파 자석만 남아있으면 이 변압기의 기전력들은 다시 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정연파로 유지될 수가 있다. 원래 뭐 3고조파가 포함되지 않으면, 자석에 3고조파가 포함되지 않고 정연파만 있다면 여성분만 있었겠죠, 원래. 그래서 이 상태는 뭐냐면 삼상 평형인 상태이고 당연히 정연파인 기전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자석 3고조파 자석이 등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어떤 뭐 V0가 이게 포함이 되겠죠. V0가 포함이 되면 이 V0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위상과 크기가 같다겠죠. 뭐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면 그 전압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합성돼서 이 두 개가 합성되면 이런 크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유기기전력들이, 각상 전압들이 변압기는 이게 심각한 불평형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자기들 옮겨놓는 기준으로 보면 중성점이 꼭 여기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자기를 평형 상태로 놓다 보면 중성점이 여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기전력도 왜곡이 되고, 그 다음에 불평형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상 임피던스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델타 결선을 갖다가 취함으로써 이걸 갖다 상쇄시켜 버리니까 그 문제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다시 이 문제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죠. 그래서 델타 결선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YY 결선은 안 쓰지만 Y 델타 결선이든 델타 Y 결선이든 델타 델타 결선은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확실히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변압기를 사용할 때 델타 결선을 안 쓰는 변압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어느 축이라도 델타 결선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라도 부하 때문에 뭐 3상 4선식 내 결선을 했다. 3상 4선식이 필요하다. 왜?
뭐 전등 부하도 필요하고 뭐 삼상 모터도 돌려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전압을 갖다 사용하려면 당연히 2차 측 부하를 위해서는 Y 결선에 삼상 사선식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1차 측 결선은 내가 Y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쓴다면 어떤 결선을 써야 되냐? 1차 측은 델타 결선을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계통 도면을 한번 펼쳐놓고 보십시오. 어떤 변압기들이 쓰였는지. 부하를 위해서 2차 측 결선이 결정됐다 그러면 1차 측은 뭐 델타가 없다 그러면 1차 측은 델타가 와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MTR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뭐 어떤 접지, 뭐 비접지 보호를 할 거냐, 직접 접지 보호를 할 거냐. 그러면 접지 계통을 하겠다. 그러면 뭐 2차 측은 당연히 뭐 Y 결선에 접지를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비접지를 하려면 델타를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1차 측도 내가 Y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YY 델타를 구현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를 갖다가 꼭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시면 왜 어떤 변압기는 이런 형식의 변압기를 왜 여기다 썼는지를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근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틸리티들은 Y 결선을 쓰고 싶다 했죠. 왜냐하면 절연비를 낮추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욕구라고 그랬죠. 그쪽은 절연비를 낮춰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변압기는 반드시 Y 결선을 써야 돼요. 왜? 그래야 접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접지를 해야 이상전압을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절연비를 낮은 설계, 저감 설계가 가능하죠. 특별히 절연비에 민감한 게 초과압으로 갈수록 가장 민감한 게 변압기라고 했어요. 변압기 절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매우 큽니다. 절연비도 낮아지고 그 사이즈도 매우 줄일 수가 있죠. 돈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들은 YY를 써요. 그리고 이제 접지를 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접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안심할 수는 없죠. 그게 접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중성선을 설치했다 할지라도 중성선이 끊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유틸리티는 삼상 사선식은 안 쓰지 않습니까? 자, 삼상 3선식으로 구현하고 중성점을 접지하는 그런 형태로 쓰고 있죠. 자, 그러면 YY를 쓰게 되면 그러면 확실히 조금 우리가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델타 결선 하나 더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YY를 쓰게 되더라도 델타 결선을 써버리면 아까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소하지 않겠냐. 즉 아까 우리가 YY 결선에서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그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지난 시간 것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차 측은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회로로 만들기 위해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1차 측의 중성점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측은 삼상 사선식으로 중성선의 부하를 연결할 수 있는, 즉 불평형 부하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상황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Y결선 측, 2차 측이죠. 부하가 이제 불평형 상태다. 불평형 상태라는 것은 부하가 불평형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일선지압과 같은 어떤 불평형 상태의 고장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때가 이제 사실은 문제는 심각성은 더 커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3I0가 흐르게 되면 당연히 3I0에 의해서 영상분 전류가 이 철심의 자로에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델타 결선이 있다 그러면 이 3I0에 의해서 만드는 이 자석이 결국은 여기에 여기에 있는 유기기전력을 또 만들겠죠. V0라고는 유기기전력을 만들겠죠. V0를 만들겠죠. 물론 이 자석하고는 몇 도예요? 위상이 몇 도? 90도 뒤진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V0에 의해서 3V0에 의해서 델타 공선 내에서 뭐가 흘러요? 영상분 전류가 흐르겠죠. 영상분 전류가 흐르자마자 뭘 만들어내요? 이 자석을 만들었죠. 근데 이 자석은 누구를 캔슬레이션 한다고요? 이 자석을 캔슬레이션 하는 자석이라고 했잖아. 상쇄시킨 자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델타 결선만 있어버리면 이쪽에 불평형이 되더라도, 부하측 어떤 불평형이 발생이 되더라도 뭐냐면 다시 여기에 있는 기전력들은 다 뭘 만든다고요? 다시 얘네들 다시 캔슬레이션 시켜버리잖아요. 얘가 캔슬레이션 됐다는 것은 얘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기전력은 단위 뭐예요? 평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Y결선제 불평형 상태, 불평형 부하 걸렸다는, 단상 부하가 걸리면 당연히 불평형이 무조건 나오죠. 델타 공선 내에서 영상분 전류가 흐르게 되고, 결론적으로 흐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변압기는 안정화된다. 결론적으로 이 델타 권선의 영상분 전류가 흐름으로써 결국 이 변압기는 안정화되는 거죠. 불평형 상태, 극심한 불평형에 있다가도 뭐냐면 평형 상태로 다시 회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델타 권선을 갖다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 변압기를 안정화시켰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징 와인딩 이렇게 부릅니다. 안정 권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변압기의 기전력을 갖다 정연파를 다시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평형도 다시 잡아둔다는 이야기죠. V제로를 없애버리고 다시 이게 상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편하니까 이제 그러는데 이제 완벽한 평형은 아니겠지만 거의 이제 평형에 가까운, 무시할 정도의 그 좋은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영상분 임피던스도 굉장히 작은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고, 영상분 임피던스. 아까 굉장히 증가시켰던 영상분 임피던스가 어떤 거요? 지난 시간에 했죠. 5림, 5개 다리를 갖는 그런 구조의 코어를 갖는 그 삼상 변압기. 또는 뭐냐면 단상 변압기로 삼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영상분 임피던스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자석을 갖다가 상쇄시켜줘 버리면 L이라고 하는 게 결국 파이의 I의 B인데, 이 전류, 영상분 전류가 이 자석을 만들 텐데, 얘를 갖다가 만든 놈이 또 얘를 갖다가 또 얘가 나타나서 빨간 놈이 나타나가지고, 색깔을 달리 할 거예요. 얘를 갖고 얘를 갖다가 거의 0에 가깝게 주어버리면 얘는 매우 떨어지겠죠. 얘는 있지만, 얘는 거의 자석, 세교 자석은 얘를 거의 캔슬을 시키면 0되면 뭐 이건 0이란 이야기고, 근데 완벽하게 0은 안 될 거니까, 무시할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제 이 표현이 맞겠죠. 영상분 임피던스는 무시할 정도 수준으로 작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문제는 뭐냐면, 일선지락, 이쪽에서 일선지락이 나게 되면 충분한, 여기는 뭐 어차피 그 Y결선의 중성점 적지 않은 방식이고, 삼상 타선식이기 때문에 지락전류는 굉장히 크게 흘러야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걸 또 의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분한 지락전류를 흘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충분한 지락전류. 이 임피던스가 작아졌기 때문에, 영상분 임피던스가 작아졌기 때문에 영상분 전류가 잘 흐르죠. 영상분 전류, 지락전류 내에는 영상분 전류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지락전류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호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보호를 해주겠다. 보호 계정기가 지락전류를 잘 검출해서 차단기한테 이제 확실히 이제 시간 내에 잘 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보호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하나의 어떤 문제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직렬공진의 문제, 즉 삼고조파 주파수에 의한 직렬공진의 문제도, 얘가 임피던스가 매우 작아진다 그러면은 대지 정전 용량과의 그 직렬공진의 문제는 거의 무시할 정도, 무시해도 된다. 즉 과전압의 문제, 과전압으로 인해서 어떤 기기가 소손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 즉 어디나 보나 이제 이 변압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죠. 문제를. 절연 문제, 뭐 공진되면, 직렬 공진되면 과전압이 걸려가지고 뭐냐면 절연 파괴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YY만은 안 쓴다. YY를 쓴다고 하면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이다. 자, 어떤 식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항상 YY만 쓴다고 하면, 그렇죠. 항상 이렇게 제4의 회로로, 영상분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제4의 회로를 반드시 구성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 전류가 서로 1차 측, 2차 측 서로 이 전류가, 이 영상분 전류가 흘러서 서로 이 자석을 상쇄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영상분 자석을 서로 상쇄시켜서 뭐냐면 여기를 평형을 다시 유지시켜주고 그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테빌라이저 와인딩은 안전건선은 이렇게 뉴트럴 루프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제로 시퀀스 커런트가 흐를 수 있는 이런 회로가 있다고 그러면은 얘는 요구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로 임피던스, 제로 시퀀스 임피던스, 즉 영상분 임피던스도 낮아질 거니까 아까 같은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우려를 말하는 것은, 여기는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뭐냐면, 우리가 충분한 이런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죠. 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됐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는 불평형이 발생한 불평형 전류는 많이 흐르는 상황이 되죠. 불평형 전류는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는 영상분 전류가 되고,
이 전류가 잘 흐르는 회로가 돼서 통신선 유도장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유도 전류가 되는 거죠. 영상무 전류가 잘 흘러서 주변에 통신선이 있다 하면 통신선 유도장애라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YY를 쓴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어떤 결선을 갖다 항상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델타 결선을 같이 사용해 주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차 권선 YY 결선에서는 3차 권선은 델타 결선을 쓰는데, 이 권선을 갖다가 우리가 스테빌라이즈 와인딩 이렇게 부르고 3차 권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안전 권선의 역할만 하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 1차, 2차 빼놓고는 결선을 바깥으로, 탱크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킬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용도, 이제 변전소 같은 경우에서 손해 전력 공급을 하려고 하면 델타 결선을 통해서 이제 손해 전력을 갖다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런 때는 이제 부싱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단자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 변전소에서는, 우리나라 변전소도 그렇고 대부분 뭐 유틸리티들이 그렇죠. 이 여기를 통해 3권선을 통해 가지고 무효전력 보상 장치들을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제어하거나, 이제 주가 이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죠. 아니면 이제 패치 설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전력 조류 제어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